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언론 보도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8월 7일자, 인사이트, 인사이트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제목은 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결국 영업정지 처분받아 매장문 닫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보시면 예, 물을 담아둔 대야에 발을 담그고 수세미로 발까지 닦는 직원의 모습이 찍혀 논란이 제기된 방배동 족발집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사유가 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 드림에는 족발집 최신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 족발집 최신 근황. 해당 글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족발 매장 사진이 담겼다. 사진 속 족발집은 최근 무를 씻은 물로 발을 닦아 논란이 제기된 식당이다. 앞서 해당 매장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남성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물을 수세미로 닦던 중 갑자기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제기됐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관할청에서 영업정지 게시물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 소명 어디다, 영업 처분의 내용은 영업정지다, 처분 기간은 몇 년 몇월 며칠부터 몇 년 몇월 며칠까지다, 위반 내용은 무엇이다라고 해서 행정청 이렇게 여기도 써 있습니다. 이걸 이 게시문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이제 손상시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형법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고요. 논란이 거세지자 식약처 위해 사범 중앙 조사단은 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을 정밀히 분석을 했다. 그 결과 해당 위반 행위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족발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가지고 해당 매장은 비위생적 무세척 행위 이외에도 여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래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거네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했으며 식품 보관 기준 온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환풍기, 후드 등에 기름때가 껴있는 등 위생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가게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100만 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게시글에 따르면 7일 해당 족발집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입구에는 영업정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 따르면 방배족발은 영업정지 1개월 7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 3일부터 시작돼 오는 9월 8일까지 이어진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반 내용 주된 위반은 이거네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하고 사용한 것. 현장 점검 이후 처분을 받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발을 닦은 직원과 식당 대표를 송치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송치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어떤 그 논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영업으로 여기서 식품위생 접객업이죠. 식품위생법에 이 적용을 받는 이렇게 영업을 하다가 어떠한 위반 사유가 생겨서 영업정지 처분이 대상이 되게 되면 관할청에서는 이제 그 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지라는 그 사전 통지를 하고 다음에 의견 제출을 받고 나서 실제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행정처분 기간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다 거친 거죠. 거치고 나서 실제 행정처분이 이제 집행이 된 거죠. 집행이 되고 그거를 이제 외부적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는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감경되거나 그 내용 자체도 또
그 좀 중요하고 그래서 강령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현재에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행정심판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해달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를 해달라라고 별도의 신청을 해서 오케이가 되면 받아들여지면 인용 결정이 되게 되면 영업을 계속합니다. 여기선 처분 기간이 2021년 8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인데 원래는 영업정지가 8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1월 7일 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데 집행정지 신청해서 오케이가 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통상의 경우는 뭐 2개월 3개월 걸리기 때문에 9월 8일 이후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적법하게 영업을 하다 보면 그때 영업정지 처분 받았는데 왜 영업을 하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이 되는 것을 이제 정지시켜버린 거죠. 막은 거죠. 계속 영업을 합니다. 예, 그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서 영업을 쭉 하다가 결과가 나옵니다. 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기각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업정지 1개월 7일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감경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만약에 뭐 이것이 15일로 감경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업정지 15일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제 적법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수단 내지는 방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본 청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인용 결정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그에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 결과 본 청구가 감경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구제를 이제 받는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 나와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수단 내지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사안에 따라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기한 유통기한을 경과해서 이제 보관하고 사용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는 것과 그다음에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 전부 다 각각 별개로 전부 다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거와 별도로 이제 행정처분, 영업정지 처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각각 별개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